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주차 금요일 복습 테스트의 가장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10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 건데요. 행정학 주요 이론들 사실 굉장히 모호하죠. 이론도 너무 많고요. 걔네들을 차근차근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은 신제도주의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갑시다. 다음 중 호소인 실험에 대한 내용. 네, 호소인 실험을 통해 제가 관리 계열의 이론,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 관리론 계열의 이론에서 인간관계론 이론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관계론의 이론적인 틀을 마련했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는 오히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물리적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호손 실험 이후의 인간관계론은 이거보다 인간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본래 실험 의도는 이런 걸 하려고 했었어요.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본래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X.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1번 갈까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태로는 인간의 행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봤었던 사상입니다. 사회현상은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이고요. 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논리, 실증주의, 실제 증거에 입각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 행태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나 인과성을 선험적이지 않습니다. 규범적이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직접 수집한 증거에 따라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죠.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다.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다음에 가치 중립, 오로지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해야 한다. 보기 때문에 3번 X가 되고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을 관찰하면 이걸 통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3번.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예요. 자, 12번 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신행정학이요.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옳은 것. 논리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지향할 리가 없죠. 정치행정 1원론의 입장일 거고요. 기업식의 정부 운영을 추구하는 신공공 관리론과도 내용이 다릅니다.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두되어 적실성 있는 행정연구, 릴레번스, 얘기했죠? 적실, 현실, 적합성. 요 연구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2번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비교행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교행정에 대한 내용 한 개점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같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체크하기 위한 측면으로 다시 한번 본다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행정론은 비교 정치론과 그 연구 대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죠. 독자적인 연구 대상 획정하기 어렵고요.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 역시 무시했습니다. 정태적 접근입니다. 이건 비교행정과 생태론 둘 다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처방성과 문제 해결 강조해서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한 건 오히려 신행정학이 받는 비판 정도, 비교행정론은 굉장히 가혹적인 연구들을 진행했다고 했고요.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행정의 독자성 무시, 행정의 종속성 강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의 틀린 선지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4번 공공선택 이론이요.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쓴다고 했죠. 현실 세계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모든 개인은 합리적이야. 이런 경제학적인 가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론들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부 실패가 발생했던 이유이고요. 티브가설 원래 공공선택 이론은 외부 효과는 공공재의 외부 효과는 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티브가설이 하는 전제 중에 하나 공공 서비스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 골라주는 거고요. 답도 이상하게 할 뻔했어요.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맥락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에 관심이 있죠. 원자화된 개인, 파편화된 개인, 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이 움직이는 개인들, 이런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X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앞뒤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중범위 제도 변수, 국가 단위의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 정치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초점, 이걸 맞추지 않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건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봐주셔야 돼요. 2번 X고요. 3번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새로운 제도, 관행이 채택되는 원인이라고 얘기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 X가 되고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지속이 되는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차의 금요 테스트의 모든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우리 나머지 테스트들은 제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거에 대한 약속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네,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따 수업 시간에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